쟤 왜 저러는 거지? 쟤 딴살림 차리려고 저러나? 나도 황제 한번 해보고 싶었다. 포위 작전을 써서 자신은 서초라는 나라의 패왕이 됩니다. 찌찌자와 아이들입니다. 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왕이 중국의 전국시대를 통일. 기원전 210년 진시 황제의 객사, 그리고 못난 막내 아들 호예의 2세 황제 즉위. 이듬해 해인 기원전 209년 진승과 오강이 봉기. 같은 해인 기원전 209년 초나라의 명문가 항씨들이 봉기. 같은 해 찌찌좌의 봉기. 환관 조고의 반란과 2세 황제 호예의 죽음, 그리고 호예의 조카로 추정이 되는 자영의 반격. 그러나 기원 후 206년 진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자영이 유방에게 항복하고 유방은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차지. 그러나 항우의 군세에 쫀 유방은 함양을 갖다 바치고 홍문의 잔치에서 죽을 뻔하다가 주랭랑을 침.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까지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안대전 1편에서 한 내용이죠. 초안지를 읽다만 분들, 그리고 초안지를 알다만 분들은 보통 상식이 여기서 그칩니다. 왜냐? 그 엔딩을 스포당해서 그래요. 아니 뭐 이러다가 저러다가 그냥 유방이 이기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유방이 이깁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막 전투도 많이 나와가지고 막 복잡해요. 그러나 초한대전이라고 불리는 초나라와 한나라의 승부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약 4년 동안 전국시대부터 이어진 혼란기를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듯이 정말 다양한 전투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이 삼국지의 3대 전투를 보통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을 꼽습니다. 물론 이게 뭐 대부분 호사가들의 주관적인 선정이죠. 그러면 초한지의 3대 전투는 따로 안 꼽는 것 같아요.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굳이 3대 전투까지 뽑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록대전, 팽성대전, 해하전투를 꼽고 싶습니다. 물론 저 혼자 그렇게 잡은 거예요. 초한지 3대 전투 검색해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초한지의 흐름을 잡기 위해선, 또는 초한지를 아는 척하기 위해서는 이 세 전투를 알면 좋습니다. 1편에서도 말한 기원전 207년에 일어난 거록대전, 거록전투의 정치적인 의미는요, 진나라의 마지막 인공호흡기가 떼졌다 입니다. 진나라를 그나마 지탱하던 군사적 기반이 모조리 무너진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발산 기계세, 만인 지적, 항우의 전투력을 전국에 알린 전투이기도 하죠. 물론 거록대전에서 승리한 항우는 나중에 20만 명의 포로를 생매장하면서 학살자 이미지도 갖게 됩니다. 기원전 206년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중국의 패자가 된 항우는요, 통일제국을 다시 만들기보다는 옛날 춘추전국 시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약간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을 끝낸 이후에 빈 체제에 갔달까? 이 초나라의 왕이었던 초회왕을 의제로 높이지만 뒷방으로 내쫓아버리고 나중에 항우가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항우 자신은 서초라는 나라의 패왕이 됩니다. 그래서 항우를 서초패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항우는 천하를 18개로 쪼개고 각 지역에 제후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불평등해요. 항우 지 맘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후들이나 군벌들 사이에서 불만도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방이에요. 관중에 먼저 들어간 2등 군벌이라고 볼 수 있는 유방은요, 당시에는 구석탱이 땅에 해당하는 파와 촉 지역에 짱 박히게 됩니다. 삼국지 시대로 치면 이제 한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항우가 자신한테 항복한 장수 3명을 진나라 지역의 왕으로 두고 유방을 감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안 돼서 유방이 뛰쳐나와요. 초안대전의 두 번째 네임드 전투는 바로 기원전 205년경에 치러진 팽성 전투입니다. 항우와 유방의 본격적인 초한대전을 알리는 전투인데, 유방과 연합군이 압도적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항우의 군대에 처참하게 발려버립니다. 한나라 연합군이 56만, 초나라 군대가 3만 명. 이 기록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한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결국 또 유방이 이기잖아요. 이 팽성대전의 대패를 수습하고 최후의 승자는 유방이 되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초한대전의 주조연, 항우와 유방 두 1인자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1.5인자 대장군 한신입니다. 초나라 회음 땅 출신이라고 합니다. 거렁뱅이의 백수였는데 자존심만 셌다고 해요. 여기저기서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다가 동네 건달들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 건달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요. 그때 이를 딴 고사성어가 바로 과하지욕입니다.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는 치욕을 참았다라는 거죠. 처음엔 초나라 항우군 밑에 있다가 그 자신을 알아주지 않자 한나라 유방군으로 갑니다. 그때 유방 진영에 있었던 참모 소하가 한신을 알아보고 열심히 유방을 설득해서 경력도 제대로 없던 한신을 대장군의 자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야,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팩트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경력도 없던 한신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촉당에 짱 박히고 몇 달 안 돼서 한나라 군대를 잘 훈련시키고 조직해서 유방을 감시하던 제후들 삼진의 왕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옛 진나라 땅인 관중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항우가 제나라를 정복하러 간 틈을 타서 항우에게 불만이 많던 제후들을 모집해서 유방은 항우의 수도, 서초의 수도인 팽성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기원전 205년에 팽성 전투에서 유방 대패. 이때 죽을 뻔했던 유방이 자기 살겠다고 처자식들을 마차에서 버리려고 했는데 걔들을 다시 주워서 태우고 그리고 또 그 마차를 계속 운전하면서 초나라 군대를 따돌린 게 바로 초안지의 베스트 드라이버 하우영입니다. 참고로 이때 살린 자식 중에 한 명이 한나라의 2대 황제인 해제유영입니다. 이렇게 위기에 몰렸던 한나라의 왕 유방이지만 그걸 또 꾸역꾸역 이기는 게 바로 찌찌자와 아이들입니다. 유방이 항우한테 계속 털리면서도 계속 버텨내고요. 소하가 후방에서 행정과 보급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장량이 책략을 내면서 전략적 우위를 갖게 하고 대장군 한신이 북벌을 통해서 한나라와 초나라 모두에 속하지 않았던 제3지대를 정복합니다. 그렇게 기원전 204년에서 203년까지는 중간중간에 또 전투가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다 한신이 무쌍을 찍은 전투입니다. 안읍 전투에서 승리해서 위나라를 정복하고요. 정형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조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연나라도 한신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형 전투에서 그 유명한 배수진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을 등지고 후방에 두고 진을 치는 건데 보통 이러면은 제대로 퇴각을 하지 못해서 일반적으로 배수진은 자살행위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훌륭한 지휘관과 함께라면 오히려 죽기 살기로 병사들이 싸우면서 전력이 더 증강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라고 증명한 전투가 바로 정형 전투죠. 그래서 배수진은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절실히 했던 노력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후 초나라와 제나라의 연합군을 유수 전투에서 물리치면서 제나라까지 정복을 하고 한신은 항우와 유방 다음 가는 제3의 세력이 되어버리죠. 근데 이때부터 한신이 유방의 눈밖에 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제 유방과 항우는 형양과 성고라는 지역 사이에서 일진일퇴를 막 거듭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일진일퇴가 계속 이제 유방이 1퇴, 유방이 1퇴 계속 이렇게 지긴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유방이 버티는 틈을 타서 한신이 북벌에 성공을 하죠. 그렇게 유방과 항우가 광무산에서 패드립을 했던 전투라고 할 건 없고 그런 일이 바로 광무대치라고 불리는데 아무튼 그렇게 패드립 대결을 하다가 결국 휴전을 하기로 했지만 유방군은 또 뒤통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게릴라전으로 항우를 괴롭혔던 팽월이라든지 북벌에 성공했던 한신의 군대가 제때 오지 않아서 유방의 뒤통수는 실패하고 또 대패합니다. 그게 바로 고릉전투입니다. 그러나 이 고릉전투에서 유방이 또 발릴 때 한나라군 최고의 기병대장이라고 불렸던 관영이 초나라의 수도인 팽성을 점령하면서 항우는 대부분의 전투에 승리를 하고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 군과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 군대는 회수 인근에 있는 해하에서 해하 전투를 벌입니다.
고릉전투 때 안 온 팽월과 한신의 군대가 도착을 하고 해하에서 정말 포위 작전을 써서 항우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때 초나라 군대를 포위한 상태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해서 초나라 군대의 사기를 바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또는 사방의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를 의미하죠. 결국 항우는 밤중에 비극적인 시를 짓고요. 그의 애인인 애첩인 우희도 답가를 짓습니다. 해하에서 부른 노래라고 해서 해하가입니다. 그렇게 해하 전투에서 패배한 항우는 장강 어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끌고 나간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항우는 해하 전투에 패배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가끔씩 눈앞에 무언가에 집착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항우의 패배를 교훈으로 삼기도 하죠. 초한대전은 이렇게 항우의 패배와 유방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에필로그처럼 초한지에는 항상 토사구팽 얘기가 남습니다.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춘추시대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하는데 한신과 한나라 창업공신들의 죽음으로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가 더 유명해지긴 했습니다. 보통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한나라의 고조인 유방이 최고의 공신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렸다라는 오해가 강한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쌍방과실의 성경이 강했다고 봅니다.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부터 한신은 꾸준히 그리고 은근하게 쟤 왜 저러는 거지? 쟤 딴 살림 차려고 저러나? 라는 오해가 들게 하는 짓들을 가끔 해요. 고릉전투 때 군대 안 보냈다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제나라 정복할 때도 그랬어요.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처신을 잘 못했어요. 그렇게 제나라 왕에서 초나라 왕으로, 초나라 왕에서 회음 후로 계속 강등당하고 근신 처분을 당하다가 유방이 수도 장안을 비운 사이에 유방의 아내인 황후가 진희의 반란에 연루시켜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유방이 전국 통일한 게 기원전 202년이고요. 한신이 죽은 게 기원전 109년입니다. 그래도 한 5, 6년은 살려준 거죠. 그리고 이 같은 해 유방의 명령을 잡고 쌩깠던 팽월도 반란에 연루돼서 처형이 되고요. 회음 후 한신과 양왕 팽월이 숙청되자 회남왕 영업포도 나도 황제 한번 해보고 싶었다 라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유방한테 져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영포의 반란을 제압하던 유방도 이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납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지만 강력한 왕권에 대한 욕망 때문에 불로장생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자신과 나라를 비국으로 몰아간 진시 황제. 수천 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하층민들이 봉기할 때마다 써먹었던 유행어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느냐 라는 말을 처음 뱉었던 진승과 오강. 전투에선 천하무적이지만 성격도 더럽고 정치도 못하는 그렇게 결국 사랑하는 여인과 비극적으로 죽는 서초패왕 항우. 전쟁 천재, 전술 전략의 천재로 시정잡배에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지만 사회성도 없고 눈치도 없고 정치도 못해서 또 한 번 비극적으로 죽는 국사무쌍 한신. 뭔가 양아치 같으면서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넉살 좋고 인간적인 한 고조 유방. 초한대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영웅들, 인물들이 완벽한 캐릭터라기보다는 어느 한 구석이 조금은 비어있는 인간적인 영웅들이 다져가는 그들의 서사,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더 큰 공감을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만으로 초한대전, 초한지의 매력을 전부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한지를 읽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한지를 읽기 전에 또는 안 읽고 아는 척하기, 읽은 척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